1. 여러분, 최근 시장에서 정말 뜨겁게 움직였던 바이오 종목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셀레믹스입니다. 그런데 이 종목은 단순히 암 진단 기업이라서 올랐다, 바이오라서 올랐다, 이렇게 보기에는 너무 단순합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은 최근 몇 달 사이에 최대 주주 변경, 공동대표 체제 변화, 2월 유상증자, 3월 대규모 전환사채 발행, 4월 또 다른 대규모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그리고 투자 경고 지정과 해제 재지정 예고까지 한꺼번에 엮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셀레믹스가 도대체 어떤 회사인지, 최근 왜 이렇게 급등했는지, 이 급등이 진짜 실적형 상승인지 아니면 구조 변화형 상승인지, 그리고 앞으로 투자자들이 어떤 포인트를 봐야 하는지까지 차근차근 정리해 보겠습니다. 2. 셀레믹스는 어떤 회사인가? 셀레믹스는 NGS, 즉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 기반의 유전체 분석 솔루션 기업입니다. 회사는 공식적으로 라이브러리 제작부터 데이터 분석까지 이어지는 원스톱 NGS 솔루션을 제공한다고 설명하고 있고, 종양학, 액체생검, 동반진단, 바이러스 연구, 유전질환, RNA 시퀀싱, 맞춤형 패널, 바이오인포메틱스 분석 등으로 사업 영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셀레믹스는 유전자를 빠르게 읽고 분석해서 암 감염병, 희귀질환, 연구용 바이오 분석 등에 활용할 수 있는 패널 서비스 분석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라고 보면 됩니다. 즉 신약 개발사라기보다는 유전체 분석 인프라 솔루션 기업에 더 가깝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시장이 이런 회사를 볼 때 단순 바이오가 아니라 정밀의료, 액체생검, 감염병 분석, 데이터 기반 진단, AI 바이오 융합 같은 확장성을 같이 보기 쉽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셀레믹스 같은 종목은 실적보다 먼저 기대감이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은 회사의 제품 포트폴리오와 실제 공급 영역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3. 그런데 왜 최근 갑자기 시장의 중심에 섰을까? 셀레믹스가 다시 강하게 주목받기 시작한 중요한 분기점은 2026년 2월 초였습니다. 당시 시장에서는 특별한 대형 호재가 널리 알려져 있지 않았는데도 주가가 강하게 움직였고, 이후 장 마감 뒤 최대 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가 43억 원 규모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정이 공시됐습니다. 언론도 이 시점을 주가 급등과 구조 변화가 겹친 계기로 해석했습니다. 즉 시장이 보기 시작한 포인트는 단순 기술력이 아니라 이 회사에 뭔가 큰 변화가 오는 것 아니냐였습니다. 바이오 종목에서 경영권 변화와 자금 조달은 종종 새로운 스토리를 만듭니다. 새 주인이 들어오면 신규 사업 기대, 자금 수혈 기대, 체질 개선 기대가 붙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실체가 약하면 그 기대가 꺼질 때도 빠릅니다. 4. 첫 번째 핵심 최대 주주 변경과 경영권 변화. 2026년 2월 공시에 따르면 셀레믹스는 기존 최대 주주 측 지분이 박종갑 측으로 넘어가는 계약을 체결했고, 이후 3월 12일 공시에서 실제로 최대 주주가 김효기 외 2인에서 박종갑 외 1인으로 변경됐습니다. 변경 후 보유 지분은 52만 4,425주, 지분율 6.42%로 공시됐습니다. 이후 3월 13일에는 대표이사도 변경됐습니다. 기존 대표이사 김효기, 이용훈 체제에서 변경 후 박종갑, 김효기 공동대표 체제로 바뀌었습니다. 이건 그냥 사람 이름이 바뀐 게 아니라 시장 입장에서는 회사의 방향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즉 최근 셀레믹스 흐름의 출발점은 기술 뉴스보다 먼저 경영권 변화였다고 봐야 합니다. 바이오주에서 경영권 변화는 종종 가장 강한 기대감을 만들고, 주가가 먼저 움직인 뒤 나중에 구체적 자금 조달 공시가 따라붙는 그림도 자주 나옵니다. 셀레믹스도 그 구조와 비슷했습니다. 5. 두 번째 핵심 2월 43억 유상증자. 2월 3일 공시에 따르면 셀레믹스는 보통주 163만 2,829주 발행가 2,629원 총 42억 9,270만 7,441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습니다. 증자 전 발행 주식 총수는 816만 4,148주였고 대상자는 박종갑, 성기종, 알파벳 파트너스였습니다. 이 유상증자만 놓고 계산해도 기존 주식수 대비 약 20% 수준의 신주 발행입니다. 즉 회사 입장에서는 빠르게 운영자금을 확보하는 효과가 있지만 주주 입장에서는 그만큼 지분 희석이 발생하는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부터 시장은 셀레믹스를 기술주만이 아니라 자금 조달 이슈가 큰 종목으로 보기 시작했다고 봐야 합니다. 이건 단기 트레이딩에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종목은 좋은 기술이 있어도 돈이 모자라면 계속 자금 조달을 해야 하고,
그때마다 주식이 늘어나거나 전환 가능 물량이 쌓이면서 주가가 한번 오를 때마다 위에서 누르는 구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셀레믹스는 그 전형적인 체크 포인트가 생긴 겁니다. 6. 세 번째 핵심 질병관리청 공급 계약. 그렇다고 셀레믹스를 완전히 빈 껍데기처럼 보면 안 되는 이유도 있습니다. 2025년 12월 24일 셀레믹스는 질병관리청과 2026년 인플루엔자 및 코로나19 전장유전체 생산 관련 계약을 체결했고 계약 금액은 약 5억 3,454만 원, 최근 매출액 대비 약 7.96% 수준이었습니다. 계약 기간은 2026년 12월 20일까지입니다. 금액 자체가 회사의 체질을 완전히 바꿀 정도로 큰 계약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계약은 시장이 셀레믹스를 볼 때 그래도 국가기관이 필요로 하는 유전체 분석 역량은 인정받고 있구나, 이렇게 해석할 여지를 줍니다. 특히 감염병 대응에서 전장 유전체 분석은 의미 있는 영역이라 이런 계약은 단순 숫자보다 신뢰도 측면에서 보는 투자자도 있습니다. 즉 셀레믹스는 아예 재료 없는 종목은 아닙니다. 다만 문제는 이 실체보다 최근 시장에서는 경영권 변화와 자금 조달 스토리가 훨씬 더 강하게 주가를 끌고 갔다는 점입니다. 7. 네 번째 핵심 3월 270억 전환사채. 그리고 여기서부터 셀레믹스의 무게감이 확 달라집니다. 2026년 3월 30일 공시에 따르면 셀레믹스는 27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 시비 발행을 결정했습니다. 전환가액은 8,324원, 전환으로 발행 가능한 주식수는 324만 3,632주, 기존 발행 주식 대비 25.43% 규모였습니다. 전환 청구 기간은 2027년 4월 28일, 2029년 3월 28일입니다. 이건 단순한 자금 조달이 아닙니다. 270억이면 셀레믹스 기존 외형 대비 상당히 큰 자금이고 주식 전환 가능 수량도 매우 큽니다. 시장 입장에서는 이 회사가 공격적으로 몸집을 키우려는 것인가라는 기대와 함께 나중에 전환 물량이 주가를 누를 수 있겠다는 경계가 동시에 생깁니다. 특히 전환사채는 당장 주식이 아니라더라도 잠재 주식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지금은 현금이 들어오는 대신 주가가 일정 수준 이상 올라가면 나중에는 주식으로 바뀔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항상 이 위에 오버행이 얼마나 있나를 같이 보게 됩니다. 8. 다섯 번째 핵심 4월 116억 유상증자. 여기에 더해 2026년 3월 31일 공시된 내용으로 셀레믹스는 115억 9,999만 4,484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습니다. 신주수는 138만 4,578주, 발행가는 8,378원, 납입일은 2026년 5월 29일, 상장 예정일은 2026년 6월 23일입니다. 자금 용도는 전액 운영자금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중요한 건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2월에 43억 유상증자, 3월에 270억 시비, 4월에 116억 유상증자. 이 세 가지를 합치면 최근 구조 변화 국면에서만 상당한 규모의 희석성 자금 조달이 연속으로 이어진 셈입니다. 단순 계산으로 보면 2월 유증 163만 2,829주, 3월 12 전환 가능 324만 3,632주, 4월 유증 138만 4,578주를 합치면 잠재적 추가 주식 수는 약 626만 주 수준입니다. 이는 2월 초 공시 기준 기존 발행 주식 수 816만여 주와 비교하면 약 76.7%에 달하는 규모라서 향후 이 회사를 볼 때는 기술보다도 먼저 희석 구조를 체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건 공시 수치들을 바탕으로 계산한 값입니다. 9. 실적은 어떠냐? 셀레믹스의 2025 사업연도 연결 기준 실적은 썩 편하지 않습니다. 2026년 2월 공시에 따르면 매출액은 58억 9,278만 원으로 전년 대비 12.3% 감소했고 영업손실은 32억 1,346만 원으로 확대됐으며 당기순손실은 39억 2,587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최근 주가 급등의 핵심이 실적 턴어라운드 확인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오히려 실적은 아직 약하고 그 약한 실적을 보완하기 위해 자금 조달과 구조 변화가 강하게 붙은 상황으로 해석하는 쪽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실적주처럼 보면 안 되고 당분간은 구조 변화 기대주, 자금 이벤트형 종목, 과열 수급형 바이오주로 보는 게 더 맞습니다. 이 프레임을 잘못 잡으면 좋은 회사니까 계속 오른다 식으로 보기 쉽고 그렇게 보면 고점에서 다치기 쉽습니다. 10.
왜 시장 경보까지 붙었나? 셀레믹스는 3월 말부터 4월 중순까지 투자주의 투자 경고 관련 시장 경보가 연달아 나왔습니다. 3월 30일에는 투자 경고 종목 지정 예고가 나왔고 3월 31일에는 실제 투자 경고 종목 지정 공시가 확인됩니다. 이후 4월 16일에는 투자 경고 종목 지정 해제 및 재지정 예고 공시가 나왔습니다. 언론 보도를 보면 4월 17일 기준 셀레믹스는 최근 15일간 약 93.70% 상승했고 상위 20개 계좌의 매수 관여율이 44.48%로 집계되면서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됐습니다. 즉 단순히 주가가 오르기만 한 게 아니라 소수 계좌 쏠림과 가열 수급까지 거래소가 문제로 본 겁니다. 이 대목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종목은 재료가 좋아서 올라가는 국면과 수급이 가열돼서 눌리는 국면이 번갈아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거래소 경보가 붙기 시작하면 좋은 회사냐보다 먼저 지금 이 자리에서 누가 사고 누가 파느냐가 더 중요해집니다. 10일 그래서 셀레믹스 급등의 본질은 뭘까? 정리하면 셀레믹스 급등의 본질은 하나의 재료로 설명되는 종목이 아니라 여러 개의 재료가 동시다발적으로 엮인 종목이라는 겁니다. 첫째, 회사 자체는 NGS 기반 유전체 분석이라는 분명한 사업 실체가 있습니다. 둘째, 질병관리청 공급 계약 같은 공공성 있는 레퍼런스도 있습니다. 셋째, 하지만 실적은 아직 약합니다. 넷째, 그 상태에서 최대 주주 변경과 대표이사 변경이 나왔습니다. 다섯째, 그리고 곧바로 대규모 유증과 시비가 연속으로 붙었습니다. 여섯째, 주가는 급등했고 거래소 경보까지 붙었습니다. 즉, 이 종목은 좋은 기술을 가진 회사이기도 하지만 지금 시장이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 사업 성장 자체보다 자금지 배구조 수급의 변화라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단순 바이오 기대감으로 접근하면 해석이 반만 맞고 나머지 반은 놓치게 됩니다. 12. 상승 논리. 상승 쪽에서 보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셀레믹스는 단순 실험용 키트 회사가 아니라 정밀의료, 액체생검, 감염병 유전체 분석, 맞춤형 NGS 패널, 바이오인포메틱스까지 연결되는 플랫폼 기업이고 실제로 회사도 병원, 임상검사실, 연구기관, 바이오제약 기업, 정부기관 등을 고객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회사가 경영권 변화 이후 자금까지 확보하면 영업 확대와 시장 개척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게다가 4월 유중 공시에는 자금 용도가 운영자금으로 표시돼 있고 3월 12 기사에서는 인력 충원과 시장 개척, 무형자산 취득, 해외법인 운영 등의 자금을 투입할 방침이라고 소개됐습니다. 즉 회사가 단순 생존 자금이 아니라 확장 자금으로 포장할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는 셀레믹스를 적자 바이오가 아니라 돈이 붙으면 판이 달라질 수 있는 NGS 플랫폼 회사로 보게 됩니다. 바로 이 기대가 최근 급등에 일부 반영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13. 하락 논리. 반대로 보수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훨씬 더 강하게 경계합니다. 왜냐하면 최근 실적은 매출 감소와 영업손실 확대가 확인됐고 그 와중에 유증과 시비가 잇따라 나오면서 향후 오버행 부담이 매우 커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전환사채 전환 가능 물량과 유상증자 신주 물량을 합쳐보면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부담이 작지 않습니다. 또 최근 시장 경보 흐름을 보면 주가가 기업 가치 개선을 차근차근 반영하며 올라가는 전형적인 실적주 패턴보다는 짧은 기간 급등 소수 계좌 쏠림 경고 지정의 성격도 함께 보입니다. 이건 결국 눌림이 깊어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쉽게 말해 좋은 꿈은 있는데 그 꿈을 실현하기 전에 너무 많은 종이가 발행될 수 있는 구조, 그리고 그 구조를 따라 단기 수급이 과열된 종목. 이게 하락 쪽 논리의 핵심입니다. 14. 세력 시나리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 이거 세력 털기냐 아니면 2차 상승 준비냐를 보겠습니다. 시나리오 1. 과열 해소형 흔들기. 이 시나리오는 가장 현실적입니다. 이미 시장 경보가 붙었고 주가가 짧은 기간 크게 올랐으며 희석성 이벤트가 많기 때문에 고점 인근에서 큰 변동성을 주며 개인 물량을 흔드는 흐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즉 재료는 살아있지만 위아래로 크게 털면서 시간을 버는 그림입니다. 시나리오 2. 구조 변화 기대를 이용한 2차 스토리. 이 경우는 앞으로 추가 수주, 사업 확대, 신규 파트너십, 해외 매출 혹은 경영권 변화 이후 구체적 실행안이 나와야 힘을 받습니다. 지금은 자금 조달 공시만 강했고 실적 개선 확인은 아직 약하기 때문에 2차 상승이 나오더라도 결국 시장은 그 돈으로 뭘 하느냐를 묻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시나리오 3. 재료 소멸형 급락. 가장 조심해야 할 그림입니다.
경영권 변화와 자금 조달 기대는 컸는데 실적, 신규 계약, 사업 확장 성과가 뒤따르지 못하면 주가는 결국 희석 부담만 먼저 반영하면서 급격히 식을 수 있습니다. 바이오 기술주에서는 이 패턴이 꽤 자주 나옵니다. 셀레믹스도 실적 자체가 아직 강하지 않아서 이 가능성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15. 투자자 관점에서 꼭 봐야 할 체크포인트. 첫 번째는 실적 회복 여부입니다. 지금 셀레믹스는 기술 설명은 풍부하지만 최근 숫자는 아직 약합니다. 매출이 다시 성장으로 돌아서는지 적자 폭이 줄어드는지를 봐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자금 사용의 결과입니다. 유상증자와 CB로 확보하는 돈이 실제로 시장 개척, 수주 증가, 해외 사업 확대, 제품 매출 증가로 이어지는지 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좋은 말만 남고 희석만 남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오버행 타이밍입니다. 전환사채는 당장 주식이 아니지만 향후 전환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언제 어떤 가격대에서 시장이 그 물량을 의식하는지 봐야 합니다. 네 번째는 시장 경보 재발 여부입니다. 이 종목은 이미 투자 경고 지정, 해제, 재지정 예고까지 경험했습니다. 즉 다시 과열되면 거래소 경보가 반복될 수 있습니다. 단타 접근이라면 이 부분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16. 정리 멘트. 정리해 보겠습니다. 셀레믹스는 아무것도 없는 껍데기 종목은 아닙니다. NGS 기반 유전체 분석이라는 명확한 사업이 있고 질병관리청 계약처럼 실체를 보여주는 포인트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최근 주가를 움직인 핵심은 실적 폭발이 아니라 경영권 변화, 연속 자금 조달, 희석 가능성, 과열 수급 이 네 가지였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셀레믹스를 볼 때는 좋은 기술 회사니까 오른다. 이렇게 단순하게 보면 안 되고 좋은 기술 이야기는 있는데 아직 숫자는 약하고 그 사이를 자금 조달과 기대감이 메우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훨씬 정확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셀레믹스는 지금 꿈이 큰 종목이지만 동시에 희석도 큰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의 다음 방향은 결국 자금이 실제 성장으로 이어지느냐 이 한 문장에 달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17. 여러분, 셀레믹스는 그냥 바이오 테마주로 보면 안 됩니다. 이 종목은 사업 실체도 있고 기대감도 있고 스토리도 있는데 동시에 경영권 변화와 자금 조달, 시장 경보까지 다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뉴스 한 줄보다 공시 한 줄을 더 꼼꼼히 보셔야 하고 급등 하루보다 유중 시비 구조를 더 냉정하게 보셔야 합니다. 이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